언니의 남편, 그리고 동생, 여동생도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니까 의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간병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참다 그냥 이제 엄마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자들의 촉은 거의 과학이라서 생각하고 계신 게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레드 탐정 대표 주서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불륜에서 가장 흔한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인가요? 아무래도 직장 내 불륜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직장 관계가 1위라고 하면 2위와 3위도 있을까요? 동호회에서 만나는 그런 케이스, 그 다음엔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사이트에서 만나는 경우. 이런 가장 흔한 관계들에서 발생한 불륜 사례 중에서 유독 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이제 사장님과 여직원의 불륜이었는데 여직원한테 차를 사줬어요. 그래서 항상 그 차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은 이제 싸웠는지 남자가 혼자 그 한강이었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걸어서 집에 가더라고요. 한강에서부터 집까지요? 네, 한강에서 집까지 꽤 거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헤어졌나 했는데 또 다시 만나고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도 계속 만나는 불륜이 있었어요. 이 사장님과 여직원은 좀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나이 차이는 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고 네네. 그래도 이제 약간 좀 또래긴 했어도 그 사장님이 좀 재산이 있으셨나 봐요. 차를 그렇죠. 사주실 차를 정도면. 뽑아줄 정도였으니까 외제차였거든요, 또. 혹시 여직원도 기혼이었나요? 여직원도 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혼과 기혼인 걸 네, 알고 맞아요. 지금 만나서 차까지 받고 그 여직원의 남편은 의심을 안 했나 봐요. 갑자기 차가 생겼는데. 그 남편은 뭐 아직까지는 이제 의심을 안 했으니까 그냥 회사에서 뭐 주는 차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사모님만 이제 의심을 하고 맞아요. 이제 의뢰를 맡기신 거죠. 그 여직원이 불륜 상대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는 계셨나요, 당시에? 그 약간 회사에 완전히 관여를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회사 그 직원 목록이라든지 대략적인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셨는데 이제 여직원한테 그런 비싼 고급 차를 이제 뽑아주니까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탐정님을 찾아오고 또 만나는 걸 보게 되신 만나는 거예요? 걸 이제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둘이 너무 그런 싸움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는 게 좀 약간 특이했던 케이스였어요. 진짜 약간 지지고 볶으면서 만나는 맞아요. 커플인 거네요. 두 분은 결국에 이혼을 하셨나요? 저희가 체증을 해드리면 상간자 소송하시고 그 다음에 이혼 소송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으세요. 이런 직장 내 불륜도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겠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족 내 불륜이라는 게 되게 충격적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불륜 자체가 충격인데 가족 내 불륜은 더 이제 씻을 수 없는 충격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족 내 불륜으로 탐정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좀 많은 편일까요? 의심을 해서 오시는 경우보다 좀 요새 남편이 좀 이상하다 해서 찾아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상이 이제 본인의 동생이었던 경우가 있었죠. 대상자가 내 가족일 거라고는 생각을 상상도 못하죠. 혹시 반대로 아니길 바래서 확인받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닐 거예요. 정말 아닌데 제가 자꾸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아니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계세요. 또 가족 내 불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려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직장을 나가시고 해서 거의 언니가 이제 동생을 키우다시피 그런 경우였는데 동생이랑 남편이 불륜이었던 거죠. 언니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불륜을 한 건가요? 그 케이스는 결혼한 지가 좀 기간이 좀 된 케이스. 그 케이스는 그러면 언니가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났나요? 네, 나이 차이가 한 12살 정도? 그러면 형부랑도 처제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언니는 어쩌다가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나요? 동생이랑 만나는 거를 누가 뭐 봤다 해서 이제 남편한테 뭐 땡땡이 뭐 만났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나도 안 이상한 사이잖아요. 그쵸, 형부 사실. 처제가 뭐 우연히 뭐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었어? 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됐는데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안 만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상한 거죠.
둘이서 만나가지고 주로 뭐를 했나요? 이제 식사하고 숙박업소에 가는. 의뢰인분은 알고 되게 충격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렇죠. 이제 뭐 남편에 대한 것도 뭐 그렇지만 특히 이제 동생에 대한 배신감이 좀 컸죠. 형제자매 아니더라도 장인 사위나 뭐 이렇게 바람이 나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있었어요.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바람이 나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집에 자주 드나들어가지고 남편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고맙잖아요. 그쵸. 우리 아버지 잘 챙겨주고. 잘 챙겨주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본인이 일이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출장을 갔다가 일찍 돌아온 거죠. 이제 뭐 아버님 댁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하고 이제 간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집에 가게 된 거죠. 이거는 아버지도 똑바로 못 보고 살 것 같아요, 저는. 저 이제 다 끊고 사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가족 내 불륜을 좀 쉽게 의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일단은 뭐 만나도 이상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만나는 거 자체를 의심을 하지 않는데 뭐 우연히 이제 대화 속에서 땡땡이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안 만났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만났는데 왜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의심이 시작이 돼도 가족이니까 의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좀 부정을 하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의심이 드니까 의뢰를 맡기고 또 그걸 확인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 내 불륜 사실 안 들키려고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 예를 들면 뭐 자녀나 시부모님한테 더 잘하는 케이스들도 있을까요? 맞아요. 이제 이런 의심을 좀 덜 받으려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선물 같은 거 잘 안 사줬는데 선물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많죠. 가족들을 공범으로 만드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이제 가끔 그 남자분들 중에서는 뭔가 알리바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제 본인의 남자 형제한테 이때 나 만났다고 해라.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약간 그거를 또 해주나요? 뭐 이번이 마지막이야 뭐 하면서 이제 해주고 결국에는 예전에 이제 한번 아들한테 아버지가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참다 그냥 이제 엄마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집은 아들이 그래도 나이가 좀 청소년 정도는 됐어. 성인이었어요, 아들이. 성인 자녀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아드님이 같이 상담을 오셨어요. 옛날에는 시부모님이 며느리 몰래 이제 뭐 다른 여자 소개해주고 뭐 이런 드라마도 많았었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다른 여자를 뭐 소개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좀 알면서도 그냥 그 며느리한테는 모르는 척.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알면서도 좀 모르는 척 하는 그런 케이스는 있었던 것 같아요. 바람핀 상대가 마음에 들면 이렇게 환승을 권하거나 하는 정도도 있을까요? 안에 내막은 모르지만 새로 만나는 여자랑 뭐 그 시어머니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탐정님이 조사를 하시다가 상간자인데 그 시부모랑 같이 밥 먹고 그렇죠. 이러는 걸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분이 어딜 가서 누굴 만나서 뭘 하는지를 체증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처음에 모르죠. 저도 이분이 시어머니인지는. 근데 보내드렸더니 저희 시어머니신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의뢰인들 반응은 어때요? 너무 놀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러지? 약간 그런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배신감 많이 들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막 어머니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이제 챙기고 했었는데 배신감이 많이 들죠. 가족 내 불륜에서 발견되는 좀 공통적인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도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거짓말 때문에 들통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숨기려다 보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또 낳고 그러니까 좀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좀 눈치를 채게 되는 그런 과정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목격을 하기보다 이제 누군가가 누구랑 만나는 거 나 봤어. 뭐 예를 들면 뭐 레스토랑 갔었는데 거기서 식사하고 있더라? 너는 왜 뭐 몰랐어?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죠. 누구랑 밥 먹었어? 했더니 밥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면 되는데 본 사람이 있는데 난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다. 과하게 선물을 챙기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 원래는 평상시에는 선물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불륜하는 쪽 선물을 사면서 같이 사서 준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물하는 빈도수가 올라가는 거죠.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게 또 가족 내 불륜이니까 가족끼리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명절이라던가 가족 행사 자리. 그럴 때도 좀 자기네들끼리 물론 신호를 주고받는 게 있을까요?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안 친한 척을 이제 하는 거죠. 좀 서먹서먹한 척. 그냥 특별히 말을 걸거나 뭐 하지 않는. 이게 또 가족 내 불륜이라고는 하지만 기혼끼리 많이 만나나요? 미혼이 많이 만나나요? 요새는 약간 기혼이 많은 것 같아요. 가족 내인데도 기혼이요? 네. 혹시 저희가 사례를 하나 들을 수 있을까요? 기혼? 그 실제로 동생도 결혼을 한 사람이었는데 네. 그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 가정이 있는. 형부를 만난 건가요? 그렇죠. 관계상? 네, 그렇죠. 언니의 남편을 지금. 언니의 남편, 그리고 동생, 여동생도 배우자가 있고. 드라마에서 보면은 가족 동반으로 뭐 캠핑 가고 애들이랑도 같이 놀고 이랬는데 그 안에서 불륜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이제 글램핑장이었는데 이제 다들 이제 술이 취하고 했을 때 이제 그 둘이 이제 들어가서 불륜을 하는 거기에서 이제 눈치를 채고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바로 앞에 있는데 이제 다 취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다 취해서 막 잠들고 막 하니까. 내 가족 신경 쓰지 않는 뻔뻔한 사례를 들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랑 본인 배우자, 이것도 자녀까지 같이 살고 있는 집인데 의뢰인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을 때 그 집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아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갓난애기다 보니까 이 애기를 데리고 모텔에 가서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 상간남을 남편이 출근했을 때 집으로 불러서 만나는 거죠. 아이는 이제 눕혀놓고 애가 있는데도 애기가 있는 공간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내 배우자랑 내가 함께 사는 공간에 상간자를 데려오는 거는 굉장히 사실 염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렇게 상간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좀 많은가요? 그 아기가 어린데 이제 맡길 데가 없다 보니까 만나고는 쉽고, 그래서 이제 부르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혹시 아기가 좀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상간자랑 만나게 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같이 키즈 카페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키즈 카페에서? 그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제 키즈 카페에 가고 그 남자가 키즈 카페에 와서 같이 만나는. 마치 남들이 볼 때는 엄마 아빠랑 가정처럼. 거의 지금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한 가정이에요. 아빠 같은. 혹시 그러다 보면은 좀 그런 어린 자녀들이 말 실수를 해가지고 불륜이 좀 들통나는 경우도 있을지 궁금해요. 맞아요. 그런 뭐 삼촌이랑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한데? 그냥 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했는데 이제 삼촌이 남자니까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의뢰를 하게 되신 경우도 있죠. 그 아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애기들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간다 하니까 뭐 굳이 반대할 이유 없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애 데리고 간다는데. 그래서 이제 다녀와 했는데 뭐 땡땡이 뭐 재밌게 놀았어? 뭐 하고 놀았어? 뭐 했는데 거기에서 뭐 삼촌이랑 뭐 공놀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삼촌? 어떤 삼촌? 했는데 옆에서 얘 말을 끊어버리는 거죠. 뭐 지금 뭐 밥 먹어야 돼 뭐 하면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하게 된 거죠. 또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좀 엮인 불륜 사례를 보시면 탐정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모를 것 같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커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이상하다고 느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나 다른 가족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본인의 뭔가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뭐 일단 뭐 의뢰인 분들은 뭐 굉장히 많이 우세요. 뭐 거의 뭐 대화가 좀 잘 안 될 정도로 많이 우시고, 뭐 제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바람을 폈어. 그러면 나는 그냥 이 사람이랑 끝내면 되지만 이게 가족이랑 바람을 피면은 그냥 끝낸다고 끝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불륜을 했을 때보다 충격이나 상처가 훨씬 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의심을 하고 계신 분이 이제 여성분이시라면 여자들의 촉은 거의 과학이라서 생각하고 계신 게 맞아요. 지금 그냥 믿고 싶지 않아서 이게 맞나?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텐데, 일단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게 맞을 확률이 가장 크고, 근데 이제 이게 맞다면 그 다음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아무런 증거 없이 뭔가를 뒤지고 막 캐묻고 하면 오히려 더 숨어버려가지고 증거 채증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여행을 가거나 친정을 가거나 이제 그런 경우. 아이도까지 데리고 네네, 맞아요. 빠져주거나 좀 나중의 일이긴 한데 증거가 채증이 다 끝난 다음에도 오히려 상간자하고 애들을 만나게 하면서 자기가 양육권 좀 가져오려고 하는 시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맞아요. 많아요. 그리고 양육권도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육권은 누구한테서 아이가 컸을 때 그냥 더 안정적이고 좋은지. 근데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어리면은 엄마한테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바람 핀 거랑 별개로 양육권도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친인척인데 뭐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런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불륜 시작하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이게 친자매보다 이제 약간 그런 사촌 관계에서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명절 때 만나고, 결혼식장에서 만나고, 장례식장에서 만나고, 많이 만나는 관계는 아닌데 그런 특수한 관계에서 만나서 이제 불륜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 혹시 장례식장에서 만난 걸로 추정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뢰인분께서 40대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이제 남편의 외도가 의심이 된다고 이제 의뢰를 주셨어요. 대상자를 이제 추적을 하고 만나는 장면을 보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사촌이셨던 거예요. 사촌 자매예요. 네네, 사촌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는 둘이 이제 같은 이제 직종에 계셔가지고 이제 업무상 만났나? 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숙박업소에 드나들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불륜이 이제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두 분이 뭐 자주 만나고 친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었는데 한 2달 전쯤 이제 할머니 장례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만나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다라고 이제 하신 거죠. 이런 데서 가족끼리 불륜을 한다고 했던 것들이 좀 궁금해요. 간병인이 있었어요. 어머, 간병인이요? 40대 남성분이셨고 요양보호사. 그거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취업을 해서 나가는데 이제 집집마다 다니는 이제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외도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녔는데 딱히 이제 일 끝나고 만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의심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다 이제 나으셨는지 밖에서도 만나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간병을 하러 갔던 그분이랑 외도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따라다닐 때에는 그 집으로 다니니까 일하는 건 줄 알았는데 몸이 괜찮아지고 나서는 밖에서도 만나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요양보호사로.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명절 때 같이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자는데 다들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잠이 든 거죠. 그러다가 처제랑 자기 남편이랑 같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동생이랑. 뭐야 이렇게 했더니 나는 취해가지고 넌 줄 알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그게 이제 술에 취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나와버린 거죠. 가족 내 불륜인데 연애 때부터 사실 내가 만나고 있었다 이런. 예전에 이제 같이 자매가 아르바이트를 이제 했는데 같은 남자를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은 남자를 좋아했지만 이 동생하고는 이제 안 되고 자기랑 이제 커플이 된 거죠. 근데 물론 이 사람이랑 지금의 남편이랑 같은 사람은 아니고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다시 또 이제 형부랑 처제가 됐는데 이렇게 또 바람이 나는. 결혼 전에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이 동생이 좋아했고 취향이 같은 거죠. 취향이 같은 건지 아니면 뭔가 언니에 대한 그런 질투 그런 게 있는 건지. 그걸 수도 있겠네요. 언니 거를 좀 뺏고 싶은 마음. 저도 약간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취향이 같다기보다는 아무리 본인 스타일이어도 언니가 만나는 남자는 단념을 하게 되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아함을 표현하고 만나고 하는 게 약간 언니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나. 아니면 가족 내 동성 불륜도 있었을까요? 동성은 좀 체증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둘이 같이 모텔에 들어가도 불륜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항상 약간 동성은 의심은 되는데 딱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면 일단 가족 내 불륜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 부탁드려요. 혹시나 뭐 지금 가족 내 불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뭐 이거를 시청하시게 된다면 정말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뭐 굉장히 이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평생 이제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제 불륜을 하실 거면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시고 이제 가족 내 불륜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